안녕하세요. 부동산 대왕TV의 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 주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9가지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입니다.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일정 단계부터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법을 잘 모르고 양도하거나 양수해서 큰 손해를 보거나 또는 현금 청산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매수하는 분 입장에서는 재건축 투자는 중장기 투자이므로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 재건축 추진 절차 4단계는 이미 앞서 제가 총 5부에 걸쳐서 이미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이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이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는 이 시행 준비 단계에 있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완료 단계, 이전고시와 청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가 제한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양도와 양수가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 내용 위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합원의 자격은 주택법 제63조 1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이고요.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양수의 내용은 매매나 증여 그리고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상속이라든지 이혼으로 인한 양도와 양수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또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투기과열지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택법 제63조에 이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이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령을 한번 또 살펴보면 이 기준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이 해당 지역에서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곳을 지정하는 거고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또 해제를 하겠죠. 또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 행위가 성행되어 있어서 이 투기나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곳은 또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이 되면 언제든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017년 8월 2일 이 파리 대책 이후에 서울시 전역을 포함한 과천시와 세종시를 8월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뒤 9월 6일 날은 성남시의 분당구, 그리고 대구광역시의 수성구를 또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광명시와 하남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서울시 전체와 6군데의 집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이 지역을 새로 매수를 할 계획이 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나 양수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도 있고 양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외 규정 9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원. 이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 세대원이 근무상, 또 생업상의 사정, 그리고 질병치료. 이 질병치료는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취약이나 결혼, 이런 5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자, 그렇다면 이 근무상, 예를 들어서 서울에 근무하고 있다가 뭐 부산이나 대구로 또는 광주로 발령이 났다. 그랬을 때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이 생업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으로 간다든지 또는 그 이외의 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럴 때 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질병치료나 취약이나 결혼 뭐 이 내용은 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세 번째는 이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그러니까 이민 간다 뭐 그 얘기겠죠. 또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뭐 주재원으로 2년 이상 해외 지사에 뭐 근무하다가 돌아오는 이런 케이스를 말하겠죠. 이럴 때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장기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요. 이 소유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고 또 거주 기간은 5년 이상 거주를 또 그 집에서 했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신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뭐 말로만 믿고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라고 뭐 계약할 사람은 없죠. 자, 이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증명을 해주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는 그런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증명 서류가. 그게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상, 5년 이상 거주 뭐 이런 이 부분은 주민등록 등본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이 경우에 소유자가 만약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소유권 이걸 취득한 경우에는 이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인데요.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 이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또 조합원 지위를 양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자,
이 사업시행 인가가 아니라 신청입니다. 여기 신청. 그리고 3년 이상 또 소유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이 3년, 또 여기에 이 3년, 이 두 가지의 3년은 계약일이 아니고 양도일 기준입니다. 양도일 기준이요. 자, 6번째 예외 규정은 또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그러니까 착공 신청이죠. 이거는 착공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이 3년, 그리고 또 이 3년, 이 두 개의 이 3년 또한 기준은 양도일 기준입니다. 양도일 기준이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착공을 하고 3년 이상 준공이 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뭐 착공을 하고 3년 이상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가 없다라고요? 그럴 수 있죠. 대부분 3년 이내에 준공이 되니까요. 간혹 그런데 3년이 넘도록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서요. 자, 이럴 때는 준공일 전날까지는 또 양도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8번째 규정은 이 법률 제705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내용인데요. 부칙에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앞에 나온 그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다면 법률 부칙 제2항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가 적혀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조합원은 이 법 시행 전, 그러니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그런 조합원은 양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째 내용은요. 이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었던 아파트 내지는 뭐 토지, 이제 철거 후에는 토지로 바뀌어 있겠죠. 이 경우에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또는 공매로 양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총 9가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나 양수가 가능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색창에 개포 재건축 대왕이라고 치시면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